조폭들은 그녀의 푸른 눈동자에서 슬픔과 두려움을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낯선 땅에 홀로 떨어진 연약한 외국 여자라고 얕보았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슬픔은 상대를 얼어붙게 만드는 시베리아의 혹한이었고, 그 두려움은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에 가장 고요하고 잔혹한 집중력이었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실종된 동생을 찾기 위해 지옥으로 걸어 들어간 한 여성의 자비 없는 복수와 위대한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숨막히는 추격전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겐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천항에 굳은 비가 내리던 밤, 나타샤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든 채 홀로 낯선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이 전부였죠. 사진 속에는 그녀보다 5살 어린 여동생 스베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스베타는 1년 전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떠난 뒤 3개월 전부터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나타샤는 동생이 마지막으로 일했던 곳, 도시의 화려한 불빛 뒤에 어두운 그림자가 도살인 유흥가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목적지는 엘리시움이라는 이름의 클럽, 동생이 돈을 벌기 위해 일했던 곳이었죠. 클럽의 문을 열자 시끄러운 음악과 현란한 조명, 그리고 남자들의 욕망 섞인 시선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나타샤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한 채 바에 앉아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푸른 눈은 슬퍼 보였지만 그 눈동자는 스캐너처럼 클럽의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비상구의 위치, CCTV의 사각지대, 그리고 이 구역을 지배하는 자들의 서열까지. 그녀는 어렵지 않게 클럽의 실질적인 주인이자 이 일대 유흥가를 장악한 조폭 양 사장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VIP 룸에서 어린 여성들을 옆에 끼고 거만하게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죠.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 러시아에서 왔나? 다음 날 나타샤는 니나라는 가명으로 양 사장 앞에 섰습니다. 양 사장은 그녀의 겁에 질린 듯한 표정과 아름다운 외모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오늘부터 일해. 대신 말 잘 들어야 할 거야. 여긴 러시아가 아니거든. 그렇게 나타샤의 위험한 잠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어눌한 한국말을 쓰고 실수를 연발하며 연약한 외국인 노동자인 척했습니다. 다른 조폭들은 그런 그녀를 조롱하고 무시했지만 나타샤는 그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동생 스베타의 행방을 찾는 것이었으니까요. 나타샤는 화장실을 청소하는 척하며 조폭들의 대화를 엿들었고, 술에 취한 손님을 부축하는 척하며 사무실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스베타와 가장 친했다는 다른 러시아 출신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타샤에게 눈물을 흘리며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베타 그에 팔려갔어요. 양 사장이 다른 곳에 팔아넘겼다고요. 팔려갔다고? 네. 스베타가 우연히 양 사장이 하는 나쁜 일을 알게 됐어요. 사람들을 다른 나라에 파는 일이요. 그걸 알고 나서 얼마 뒤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나타샤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인신매매. 그녀가 가장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날 밤, 양 사장은 새로운 장난감인 나타샤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니나, 이리 와서 술 한잔 따라봐. 오늘따라 예뻐 보이네. 그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 나타샤는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양 사장의 손길을 피하는 척하며 그의 손목 관절을 정확히 비틀었습니다. 뚝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양 사장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악, 이 미친년이.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너무 긴장해서 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나타샤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사과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양 사장은 고통과 당혹감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쏘아봤습니다. 그는 분명 느꼈습니다. 방금 그 움직임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완벽하게 훈련된 자의 기술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양 사장은 나타샤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타샤는 이미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었죠.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새벽, 나타샤는 유령처럼 클럽 사무실에 잠입했습니다. 그녀는 이쑤시개 하나로 자물쇠를 열었고 자신의 머리핀으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전직 스페츠나츠, 러시아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이런 자물쇠 따위는 어린애의 장난과도 같았죠. 금고 안에는 그녀가 찾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대포폰과 암호로 가득한 비밀 장부. 장부에는 수많은 여성들의 이름과 사진, 그리고 그들이 팔려나간 국가와 도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페이지에서 나타샤는 마침내 동생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스베타, 일본, 오사카, 3일 후 출항. 나타샤의 눈에서 불꽃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망설일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장부와 대포폰을 챙겨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사냥의 시간입니다. 다음 날, 양 사장은 자신의 사무실이 털렸다는 사실을 알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하지만 나타샤는 이미 사라진 후였죠. 나타샤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부패했을지도 모르는 경찰을 믿을 수 없었고, 무엇보다 3일 안에 동생을 구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장부에 적힌 조폭들의 아지트를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아지트는 낡은 폐공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동생처럼 팔려가기 직전에 다른 여성들을 발견했습니다. 당신 누구야? 아지트를 지키던 조폭 셋이 그녀를 막아섰지만 그들은 상대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나타샤는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러시아의 실전 격투술 시스테마였습니다.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고 인체의 급소를 정확히 노리는 가장 효율적이고 치명적인 기술. 조폭들은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차례로 쓰러져 나갔습니다. 나타샤는 구출된 여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도망쳐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녀는 복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을, 그리고 동생과 같은 처지의 약자들을 구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목표는 양 사장이었습니다. 나타샤는 그가 오늘 밤 인천항의 한 창고에서 마지막 거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녀는 홀로 어둠이 내린 항구로 향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양 사장과 그의 마지막 남은 부하 대여섯 명이 컨테이너의 여성들을 싣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 내년의 정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서 끝이다. 양 사장이 소리치자 부하들이 일제히 나타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것은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하지만 나타샤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컨테이너와 지게차 사이를 오가며 지형지물을 이용해 적들을 하나씩 쓰러뜨렸습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오직 상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동작이었습니다. 마침내 창고 안에는 나타샤와 양 사장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내 동생 스베타는 어디 있지? 나타샤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푸른 눈동자는 이제 시베리아의 겨울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말해줄 것 같나? 양 사장이 비웃으며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의 손에 있던 칼은 이미 나타샤의 손에 들려 그의 목에 겨눠져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지. 내 동생은 어디에 있나?
공포에 질린 양 사장의 입에서 마침내 동생이 타고 있을 배의 이름과 출항 시간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타샤는 양 사장을 기절시킨 뒤 그와 그의 부하들을 모두 한 컨테이너 안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익명의 제보 전화 한 통을 남겼죠. 인천항 제3부두 7번 창고. 당신들이 찾던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을 마친 나타샤는 동생이 타고 있을 오사카행 화물선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오직 동생을 구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생각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나타샤는 작은 어선에 몸을 싣고 칠흑 같은 바다를 가로질러 거대한 화물선에 접근했습니다. 밧줄 하나의 의지의 갑판 위로 올라선 그녀의 모습은 한 마리의 검은 표범과도 같았죠. 그녀는 화물칸 깊숙한 곳에서 낡은 컨테이너 안에 갇혀 있는 수십 명의 여성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가장 구석에서 공포에 질려 웅크리고 있는 동생 스베타를 발견했습니다. 스베타, 언니! 꿈에 그리던 언니의 목소리에 스베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모든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천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 인신매매 조직이 일망타진되었고 그 배후에 있던 양 사장을 비롯한 모든 조직원들이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모든 것을 해결한 것이 단 한 명의 러시아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러시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나타샤는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베타는 언니의 어깨에 기댄 채 오랜만에 평온한 잠에 빠져 있었죠. 나타샤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스베타. 이제 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그녀의 푸른 눈동자에는 더 이상 시베리아의 혹한이 아닌 따스한 봄의 햇살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세상은 그녀를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그녀는 동생의 영웅이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